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저씨 동탄 버킷드리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서 풀어내 볼까 합니다. 학창시절 필독도서로 정해져서 또 읽고 또 읽었던 데미안은 항상 제겐 물음표 투성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데미안은 누구일까? 내가 싱클레어가 된 양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한번 읽은 후 그 책을 먼지 낀 책꽂이에 넣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좀 더 커서 지적 자신감이 충만해질 무렵 다시 펼쳐보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데미안. 오늘은 좀 더 긴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쓰여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 1919년에 출판된 데미안의 배경에는 전쟁의 폐해와 삶의 의미,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실존론이 함께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데미안의 첫 구절이죠. 나를 찾아가는 길.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 작품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로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의 기록이고요.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르만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대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에 있던 규범과 결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균열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소설 속 첫 번째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죠. 그 세계에는 나도 대부분 알고 있는 세계였고요.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으며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따스한 광채, 항상 맑음과 깨끗함이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냄새도 말도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요령 이야기와 스캔들이 있을 뿐이죠. 두 세계를 가누는 균열을 보며 싱클레어는 이제 낡은 규범들, 아버지, 집, 종교, 도덕 등 이딴 것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며 모든 걸 새로이 점검하게 됩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은 그를 유년의 맑고 밝은 한 세계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맙니다. 이 과정은 괴롭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에서는 결국 투쟁하여 벗어나야 할 세계이며 인식 안에 있던 분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서 더욱 결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싱클레어는 또래와의 대화에서 부추겨져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을 떠벌린 탓으로 불량한 친구 크레머에게 혹독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싱클레어는 드디어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유년의 첫 시련, 악마와 같이 괴롭히던 크레머를 신비로운 해안의 힘으로 쫓아주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유년의 세계를 상징했던 크레머는 더 이상 싱클레어의 내면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데미안의 직접적인 도움은 결국 싱클레어를 유년의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만 온전히 자기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명백히 보이는 것들조차 달리 볼 수도 있다. 그 점에 비판을 가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비판적 인식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 세계를 그냥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 이게 큰 차이지.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희미해져 밝혀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는 인간이 됩니다.
카인의 표식은 기존의 세계의 규범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찰하고 구도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낯선 도시에서 홀로 지내던 학창시절 싱클레어는 다시금 더욱 방황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세상에 대항해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 나름대로 재앙의 형식은 오만하고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의 오솔길들을 똑바로 걸으려고 했는데 그 길들이 내게는 너무 미끄러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적 지주에 대한 동경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무렵 그 동경을 비로소 그의 의지로부터 강렬히 추구하던 때 싱클레어는 책가피 속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발버둥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날아서 신에게로 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라고 한다. 이 문구는 데미안에서 소설 전체 중에서 제 청년 시절을 가장 혼동스럽게 만들었던 표현입니다. 신성과 마성, 남성과 여성, 인성과 수성, 성과 악을 다 갖추고 있는 신비로우신 아브락삭스. 이 아브락삭스는 원래 그리스 오리언티어로 신의 비밀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새롭게 찾아가야 될 어떤 신성의 미지의 신비로움으로 적용되고 있는 절대적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아브락삭스에 대한 정의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싱클레이어의 성장기 중 우연히 만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이어에게 아브락삭스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주는데요. 싱클레이어가 그려내는 꿈의 형상, 문장에 그려진 그림, 먼 연인 베아트리체, 정돈된 구름의 모습 등에서 아브락삭스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의 종교적인 열망, 즉 지극히 자기 자신의 길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로 향하는 열망은 결국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고 말죠. 제 견해로는 이 헤어짐은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 입장에 서서 남을 바라보고 그에게 바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주변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리 떠나보내보세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클레이어 역시 꿈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열망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향하는 구도와 무의식 속의 열망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어 그 이미지가 현실로 된 인물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어로 에바는 영어의 이브를 뜻하는 겁니다. 싱클레이어는 그녀를 연모하며 또한 스스로의 길에 몰두하는 이들의 진정한 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싱클레이어는 목표에 도달하지만 그러면서도 도달하지 못했고요. 어머니이자 애인인 영원한 여성 에바 부인은 그를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물리쳐내기도 하죠. 에바 부인 가운데서 싱클레이어 구도의 열망이 상징과 현실이 결합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싱클레이어 눈에 그녀는 더 깊이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자신의 내면의 상징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녀는 바다였고 그 안으로 나는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별이었고 나 자신도 별 하나로 그녀에게 날아가는 도중이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났고 우리가 서로를 끌어당겼음을 느꼈다. 함께 머물렀고 혈에 차 영원히 소리 울리는 가까운 원을 서로 에워싸며 돌았다. 싱클레이어가 자신을 찾아 걸어온 험한 길을 두고 에바 부인이 싱클레이어에게 묻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니? 아름답지는 않았니? 혹시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았던 거니?
자아로 향하는 과정은 운명처럼 힘겹게 놓여져 있지만 그녀는 그 길 자체의 아름다움을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끝없는 길에서 그 길 자체가 의미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책의 마지막은 불협화음이 울리는 듯 날카롭게 환상적으로 묘사됩니다.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어느 날 뜨겁게 에바 부인이 아니라 뜨거운 총탄이 싱클레어를 맞추어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야전 병원에서 싱클레어는 다시 한번 데미안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데미안의 입맞춤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들, 개혁의 동맹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맞춤이기도 했죠. 데미안이 죽음 속으로 사라진 후 싱클레어는 말합니다.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까만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이렇듯 데미안과 나, 즉 싱클레어가 그 하나로 합쳐지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오래 추구해마지 않았던 자아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데몬, 즉 신, 수호신, 지켜주는 강한 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대문자로 쓰여지면서 ER, 데미안을 신격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게 한 존재의 여정은 진정한 자아의 신적인 합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 대전의 묘사는 또 하나의 낡은 세계가 깨어지고 나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그 폭력에 대한 비판이 엇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헤세의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묘사 방식은 전쟁에 대한 비판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세는 전쟁 포로들을 돕는 일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대전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구도자 싱클레어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품 전반적으로 그는 낭만주의 및 고대 신화와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인공이 시대착오적이거나 현실과 실패한 결합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전반에 걸쳐 명료하지 못한 언어와 지나친 상징성이 비판되기도 합니다. 예민한 시대의 문제가 과도한 상징 속에서 상실되어 있다는 건 말이죠. (2020년) 봄 현재 유례없는 전 세계적 위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헤르만 헤세처럼 싱클레어처럼 신만 찾는 낭만을 외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겨내려고 이를 악물고 해결사로 나서는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 시대가 아닌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분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춰선 길에서 어느 길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나 고민해 보시죠. 저 또한 제 버킷리스트에 꿈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끝나시면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부족하지만 넘치는 인문학 드리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사랑합니다.